원리합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등비수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교육과정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트렌드가 바뀌어서 그런지 어떤 교육과정에서는 시험에 잘 나왔다가 또 어떤 교육과정에서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이 많아서 선생님이 지금 따로 영상을 올려놓는 거예요. 일단 먼저 원리합계의 뜻은 원금과 이자의 합이란 뜻이에요. 금융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은행에 돈을 넣었어요. 그게 원금이겠죠. 그리고 그 돈을 은행에 넣어 놓으면 그 원금이 이제 점점 이자가 붙겠죠. 그래서 내가 한참 뒤에 돈을 찾으면 그 금액은 원금만 있는 게 아니죠. 원금에 이자가 더해진 금액들을 내가 찾을 거니까 그것을 원금과 이자의 합, 원리합계라고 합니다. 원리합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적금, 상환, 연금. 적금은 뭐냐면 정해진 기간 동안에 약속된 날마다 내가 일정한 금액을 꼬박꼬박 넣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정해진 기간이 끝나는 날, 흔히 만기라고 하죠. 적금이 만기가 됐을 때 과연 내가 찾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까를 찾는 게 적금인 거고, 상환은 쉽게 말하면 빚지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고가의 물건을 사기 위해서 카드로 할부를 긁었을 때 과연 내가 매달 꼬박꼬박 은행에 내야 되는 대출금이 얼마일지 아니면 매달 카드사에 꼬박꼬박 내야 할 카드값이 얼마일지를 계산하는 게 상환인 거고, 연금은 내가 이제 퇴직 후에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뭐 죽을 때까지 연금 받겠죠.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이제 사업을 해야 돼요. 목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받을 연금을 어떤 계산 방법이 있을 건데 그 계산 방법에 의해서 지금 나에게 좀 목돈으로 땡겨주세요. 당연히 손해가 될 겁니다. 내가 연금을 다 꼬박꼬박 받았을 때보다는 아마 손해가 있겠지만 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나에게 좀 그 연금에 해당하는 상응하는 값만큼 나에게 목돈을 좀 주세요라고 하는 게 연금 문제예요. 이 적금과 상환과 연금 세 가지 중에서는 적금이 기본 베이스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금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럼 원리합계를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단리법과 복리법. 그중에서 복리법을 꼭 알아야 돼요. 일단 사전적인 의미부터 보면 단리법은 원금, 처음 금액에만 이자를 적용하는 방법이고, 복리법은 이자를 원금에 합한 금액, 이 금액을 다음 기간에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 방법이다. 쉽게 말하면 단리법은 무조건 처음 금액에만 이자를 붙이는 거고, 복리법은 바로 그 전 기간 거에, 바로 전달 거에 이자를 붙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통장에 10,000원을 넣을 거예요. 10,000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은행의 이율이 10%래요. 절대 이런 은행 없습니다. 근데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그냥 이율을 10%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단리법으로 내가 통장에 10,000원을 넣었다면 1월에 10,000원 넣었어요. 내 통장에 10,000원 있겠죠. 그러면 한 달 지난 2월에는 단리법 무조건 처음 금액에만 이자가 붙는다고요. 이율이 10%니까 10,000원에 10% 얼마죠? 1,000원이죠. 그래서 이자 1,000원이 붙어서 그럼 2월 달에는 그 원금과 이자가 더해진 11,000원이 있겠죠. 그럼 또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럼 3월에는 얼마가 있냐면 무조건 단리법은 처음 금액 이 10,000원에만 10%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럼 또 10,000원에 10%, 1,000원이죠. 또 1,000원이 더해져요. 그러면 11,000원에 1,000원 더해졌으니까 12,000원 있을 거고, 또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면 또 다시 단리법 맨 처음 금액 10,000원에 10%, 또 1,000원만 이자가 붙겠죠. 그래서 4월에는 12,000원에 1,000원 더해진 13,000원이 있겠다. 이렇게 적용되는 게 단리법이고, 복리법은 똑같이 1월에 10,000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자가 2월이 되면 그 전 기간 이것의 10%, 당연히 1,000원이겠죠. 그래서 1,000원이 더해져서 2월 달에는 11,000원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단리법과 같죠. 그런데 이제 달라져요. 3월에는 그 전 기간 이 11,000원의 이자가 붙는 거예요. 단리법은 무조건 처음 금액 이 금액에만 이자가 붙지만 복리법은 무조건 그 전 기간 거 이 11,000원의 10%, 그럼 얼마죠? 11,000원의 10%니까 1,100원이 되겠죠. 그러면 3월 달에는 이 11,000원의
이자인 1,100원이 더해져서 얼마냐면 12,100원이 내 통장에 있겠네요. 그러면 그 다음 4월 달에는 다시 그 전 기간 거 12,100원에 10%가 붙어서 그럼 여기 10% 얼마인가요? 1,210원이죠. 그럼 12,100원에 1,210원이 더해진 13,310원이 내 통장에 있겠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복리법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별 차이 안 나는데요. 지금 처음 원금이 작아서 이게 별 차이 안 나지 원금이 크면 단리법과 복리법 뒤에 결과물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원리합계가 나오면 거의 99.9% 다 복리법만 나올 거니까 복리법을 꼭 알아야 되고 단리법이 이런 게 있구나 그냥 참고로 알아만 놔도 돼요. 복리법을 사람들이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원금에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는 말을 해요. 이자에 이자가 붙는 방법.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11,000원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12,100원에서 요 이자 1,100원 보면 이 1,000원이 누구죠? 이 원금의 이자인 1,000원인 거고 이 100원이 누구죠? 그 이자의 10%니까 이자인 거죠. 그래서 복리법을 흔히 사람들이 이자에 이자가 붙는 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적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원리합계에서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적금 올해 1월부터 매월 10만 원씩 월 이율 5% 1개월마다 복리로 지금 복리로 계산하고 있죠. 복리로 다음과 같이 적립할 때 올해 말에 지금 적립금을 받을 거예요. 그럴 때 매월 초에 적립하는 경우랑 매월 말에 적립하는 경우 선생님이 지금 말과 초에 동그라미를 하고 있는데 이 원리합계는 초에 작업을 하는 건지 말에 작업을 하는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괄호 1번은 쉽게 말하면 초에 적립했다가 말에 받는 경우인 거고 괄호 2번은 말에 적립했다가 말에 받는 경우예요. 이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두 문제를 일부러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해볼게요. 지금 1월부터 적금을 넣어서 올해 말, 즉 12월 말까지 받겠죠. 선생님이 자주 쓰는 방법인데 월 쓰고 나서 이 원리합계 문제는 초, 말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각 월마다의 초, 말 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적금이 뭐냐면 1월 초에 10만 원, 10만 원을 숫자로 쓰면 어떻게 되죠? 10의 5제곱이겠죠. 10의 5제곱. 그래서 10의 5제곱이라고 쓰겠습니다. 1월 초에도 10만 원 넣고 2월 초에도 10만 원 넣을 거고 3월 초에도 10만 원 넣을 거예요. 그래서 쭉 해서 언제까지 넣을 거냐면 12월 초에도 12만 원을 넣겠다. 그러면 나는 지금 10만 원을 총 12번 넣었잖아요. 그러면 12월 말, 올해 말에 받을 적립금의 합의 그 값이 돈이 120만 원일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이자가 붙어서 더 많이 받을 건데 어떻게 받을 거냐면 1월 초에 넣었던 요 10만 원이 저 복리법 계산법에 의해서 아주 대견하게 12월 말까지 스스로 막 불어날 거예요. 이자 붙어서. 불어나서 상당히 큰 금액 되어 있을 거고 2월 초에 넣었던 요 10만 원도 또 스스로 불어나가지고 쭉 불어날 거고 3월 초에 넣었던 10만 원도 마찬가지로 불어나고 마지막 12월 초에 넣었던 10만 원도 조금 불어나서 그 불어난 금액들의 합이 내가 받아야 할 적립금의 원리 합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지를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자. 먼저 1월 초에 넣었던 10만 원이 월 이율 5% 1개월마다 복리니까 그 전 것이 기준이어서 5% 이자가 붙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 지금 화살표를 좀 더 할게요. 좀 더 길게 빼서 어떻게 되냐면 원금 10만 원이 있어야 되고 더하기 그 10만 원의 5% 즉 100분의 5를 곱한 값을 더하면 되겠죠. 학생들이 퍼센테이지를 많이 어려워하는데 간단해요. 그 퍼센테이지 그 숫자에 나누기 100을 한 다음에 무조건 그 기준이 되는 금액 또는 값을 곱해주면 돼요. 지금 10만 원이 기준이니까 10만 원에 5%. 그래서 원금 있고 그 원금에다가 그 원금의 5%를 더하면 그게 2월 초에 얘가 불어난 금액이 되겠다. 그럼 얘 정리해보면 10의 5제곱 공통으로 있으니까 1 묶고 그럼 얘 100분의 5, 즉
0.05만 남겠죠. 그럼 다시 한번 써보면 10의 5제곱 곱하기 1.05가 됐어요. 맨 마지막에 1.05에 12제곱 있잖아요. 1.05 이 값일 겁니다. 그래서 1월 초에 넣었던 10만 원은 2월 초 한 달이 지나면 이만큼의 금액으로 불어나 있을 거다. 공간이 부족해서 이거 지우고 결과만 쓰겠습니다. 이제 이 원리만 이해하면 이제 금방금방 할 수 있어요. 처음만 좀 오래 걸리지 빨리빨리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이해를 하면. 그러면 또 한 달이 지나면 3월 초에는 과연 얼마로 불어나 있겠는가? 복리법 그 전 것에 이자가 붙어야 돼요. 즉 얘 원금 10의 5제곱 곱하기 1.05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그것의 5%니까 이것의 5% 즉 100분의 5 곱한 것이 이렇게 더해져야겠죠. 그러면 지금 얘랑 같은 값이니까 10의 5제곱 곱하기 1.05로 묶어보면 또 마찬가지 1 남고 여기는 100분의 5 0.05가 남죠. 그러면 10의 5제곱 곱하기 1.05와 얘도 1.05잖아요. 즉 1.05 두 번 곱해진 거라서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1월 초에 넣었던 10만 원이 두 달이 지나면 이만큼으로 불어나 있을 거다. 공간이 없으니까 또 지우고 결과물만 쓸게요. 그러면 10의 5제곱 곱하기 1.05의 제곱이 됐어요. 그렇다면 얘가 이제 과연 12월 초가 되면 얼마가 될까? 지금 각 월에 각 달에 초를 기준으로 작업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저 1월 초에 넣었던 10만 원이 12월 초가 되면 얼마가 될 건지를 잘 봐야겠죠. 그러면 항상 말하지만 수열은 규칙을 빨리 찾아야 돼요. 지금 전부 다 10의 5제곱 있고 1.05도 있어요. 여기 위에 이제 지수만 차수만 쓰면 되는데 규칙 1월엔 없었고 2월에 얘 지금 1제곱이죠. 3월에 2제곱이었어요. 어떤 규칙이 발견되나요? 그 해당 월보다 하나가 빠지네요. 즉 12월 초에는 아마 11제곱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올해 말, 즉 12월 말에 이 적금을 받을 거니까 그러면 얘에서 얘까지 비록 같은 12월이긴 하지만 12월 1일과 12월 31일 비록 같은 12월이긴 하지만 날짜상으로만 보면 30일의 텀이 있죠. 지금 월 이율 5%, 월 한 달이 지나면 무조건 이자가 붙어야 돼요. 그런데 비록 같은 12월이지만 날짜상으로 12월 1일, 12월 31일 한 달의 텀이 있는 거여서 한 달로 지금 인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12월 초에 이만큼이었던 금액이 또 한 달이 지난 것과 같은 개념으로 해서 이자가 한 번 더 붙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12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월 초에 넣었던 10만 원은 열심히 복리법으로 해서 이만큼 불어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2월 초에도 나는 10만 원을 넣을 거고 당연히 이 10만 원은 한 달 지난 3월 초에는 이만큼 늘어나 있겠죠. 이제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쭉 가서 바로 할게요. 그냥. 그러면 2월 초에 넣었던 10만 원과 1월 초에 넣었던 10만 원과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자가 한 번 덜 붙겠네요. 즉 얘에서 이자 한 번 덜 뺀, 이자 한 번을 빼버린, 즉 11제곱만큼 불어나 있겠죠. 3월 초에 넣었던 10만 원도 쭉 스스로 이자가 붙어서 복리법으로 그럼 또 얘보다 이자가 한 번 덜 붙어야 되니까 10의 5제곱 곱하기 1.05에 10제곱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때야 돼요? 우리는 마지막에 12월 초에도 10만 원 넣어야죠. 그러면 12월 초에 넣은 10만 원은 12월 초와 12월 말 여전히 한 달의 텀이 있는 거니까 이자가 한 번 붙어서 이렇게 돼야겠네요. 그래서 매달 초에 넣었던 10만 원들이 각각 이렇게 불어나서 내가 받아야 할 이번 달 올해 말 12월 말에 적금의 원리 합계는 얘네들의 합을 받는 거예요. 합을. 얘네들의 합.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의 합만 구하면 되겠다. 그럼 이것의 합을 구하고 싶은데 얘 지금 뭔가요? 첫 번째 항이 이거고 공비가 1.05이면서 항 12개인 등비수열의 합이네요. 그래서 얘를 이제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이 요놈 공비가 1.05 그래서 R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 10의 5제곱 곱하기 1.05가 첫 번째 항이었고 그것의 R의 항의 개수 12제곱 마이너스 1 아마 1.05에 12제곱 계산하라고 마지막에 1.8 줬을 거예요. 이 값만 이제 우리는 계산하면 되겠다. 등비수열에 합구하는 공식 적용시킨 겁니다. 그럼 분모 어떻게 되죠? 0.05 되겠네요. 0.05 분자는 여전히 10의 5제곱에 1.05는 그대로 있고 얘 1.8이니까 1.8에서 1 빼면 0.8 되겠죠. 이제 이거 계산만 하면 되는데 꼭 선생님이 지금 하는 방법처럼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보통 이렇게 해요. 분모에도 소수점이 있고 분자에도 소수점이 있다. 좀 귀찮아요. 그래서 얘 두 칸 물를게요. 그럼 얘도 두 칸 물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분모 분자에 100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둘 소수점 없앴고 0.8 얘 한 칸 물르고 싶은데 그럼 또 밑에 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 있는 10에서 하나를 줘버리자. 그럼 얘 한 칸 물르면서 얘 10 하나 빼버리는 거니까 10의 4제곱 되겠죠. 그럼 남는 건 이제 분모에 누구 남았어요? 분모에 5 남았고 분자에는 10의 4제곱과 아까 얘 물렀으니까 105 됐고 얘 한 칸 물렀으니까 8 되겠죠. 그러면 5랑 105 약분시키면 21만 남아서 10의 4제곱 곱하기 21 곱하기 8 그래서 21과 8 곱하면 168이죠. 그리고 앞에 10의 4제곱이 있었으니까 공 4개를 더 붙여주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토탈 168만 원의 적립금의 원리 합계를 받을 수 있겠다. 나는 비록 10만 원씩 12번 120만 원의 원금을 넣었지만 월이율 5% 1개월마다 복리로 계산을 하면 적금을 다 모았을 때 나는 이만큼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초에 넣고 말에 받는 적금 문제입니다. 괄호 2번. 이번에는 말에 넣고 말에 받는 적금 문제. 1월 말에 10만 원 넣을 거예요. 10의 5제곱. 그러면 당연히 복리법으로 한 달이 지나면 2월 말에 이제 바로 할 수 있겠죠. 10의 5제곱 곱하기 1.05 불어나 있을 거고 3월 말이 되면 또 한 번 이자가 붙어서 10의 5제곱 곱하기 1.05의 제곱만큼 있겠죠. 이번에는 지금 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1월 말, 2월 말, 3월 말이니까 아마 얘 12월 말에 얼마가 되어 있는지를 찾아보면 되겠다. 10의 5제곱 곱하기 1.05의 몇 제곱일 거냐면 1월 말에 없고 2월 말에 1제곱, 3월 말에 2제곱이니까 12월 말에 11제곱 되어 있겠네요. 2월 말에 또 10만 원 넣을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쭉 이자가 붙어서 얘보다 이자가 한 번 덜 붙은 그러면 10의 5제곱 곱하기 1.05의 10제곱 3월 말에 또 넣은 10만 원도 이자가 붙어서 혼자서 10의 5제곱 곱하기 1.05에 얘보다 이자가 한 번 덜 붙어야 되니까 9제곱 똑같이 땡땡땡 해서 마지막에 12월 말에 10만 원을 넣으면 얘 잘 보세요. 지금 말에 넣고 말에 받으면 12월 말에 넣은 이 10만 원은 넣자마자 바로 받으니까 이자가 붙을 기간이 없겠죠. 그래서 얘는 넣자마자 바로 끝인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말에 넣고 말에 받는 적금의 원리 합계는 이제 얘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얘들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합, 요것의 합만 구하면 되는데 얘 지금 또 뭔가요? 등비수열이죠. 첫 번째 항이 10의 5제곱, 공비 1.05, 얘 항 몇 개예요? 12개입니다. 여기 맨 끝에 11제곱 있다고 해서 항 11개네. 이런 거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 토탈 12번 넣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 12번이에요. 그러면 초에 넣고 말에 받는 거랑 말에 넣고 말에 받는 거에 둘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방금 전에 초에 넣고 말에 받는 거였어요. 어때요? 이렇게 됐었죠. 등비 수열이고 공비 1.05고 항 12개예요. 말에 넣고 말에 받는 거 마찬가지 등비 수열이고 공비 1.05고 항 12개예요. 그것까지 갔죠.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이 초항 역할, 첫 번째 항 역할을 할 얘가 10의 5제곱 곱하기 1.05 초에 넣고 말에 받는 거는 이 마지막에 있는 얘 한 칸 초항 첫 번째 항 역할 할 것에 이자가 한번 붙는 거고 말에 넣고 말에 받는 거는 첫 번째 항 역할 할 얘 첫 번째 항이 이자가 안 붙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초에 넣고 말에 받는 적금은 초에 넣고 말에 받는 적금과
말해놓고 말해받는 적금들을 비교해보면 그 각각의 항들이 다 1.05 하나씩 차이가 납니다. 얘 1.05, 1.05의 10제곱, 11제곱, 12제곱. 얘 없고 9제곱, 10제곱, 11제곱 하나씩 차이가 나죠.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이 적금 문제를 초에 넣고 말에 넣는 적금은 이렇게 공식으로 외우고 R-1분의 원금 곱하기 R 막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또 말에 넣고 말에 받는 적금도 공식으로 외우는데 물론 공식으로 외워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가능하면 지금 이 도표를 조금 이해를 해서 머릿속으로 연상을 하던 그리던 해가지고 공식을 유도하는 것을 조금 추천합니다. 만약에 문제의 조건을 조금만 꽈버리면 바로 적용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해 놓고 말해 받는 경우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어서 이제 얘 계산만 하면 돼요. 첫 번째 항이 이거, 공비는 1.05, 항은 12개였으니까 R-1분의 첫 번째 항이 10의 5제곱이고 R의 항 12개 마이너스 1. 바로 하겠습니다. 얘 분모는 0.05만 남겠죠. 그리고 분자에 10의 5제곱 있고 1.8 빼기 1이니까 0.8 되겠다. 그럼 얘 두 칸 물으면 얘도 두 칸 물르게 하면 되겠죠. 그럼 공 하나 더 붙여주면 분모에 누구 남았냐면 5 남았고 분자에 15제곱 남고 80 남았네요. 그럼 5랑 80 약분시키면 누구 남죠? 16 남죠. 근데 10의 5제곱이니까 공 5개를 더 붙여주면 160만 원이 되겠다. 그래서 말해놓고 말해받는 적금의 원리 합계는 160만 원이 됐어요. 너무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초에 넣고 말해받는 적금의 원리 합계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모든 항에 즉 이 첫 번째 항 역할을 할 거 얘도 이자가 한번 붙어야 되고 말해놓고 말해받는 적금의 원리 합계는 이 첫 번째 항에 이자가 안 붙었어요.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비 똑같고 항의 개수 똑같다는 거 반드시 명심을 해야 돼요. 상환 보겠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워요. 잘 봐야 돼요. 이달 초에 중요한 조건이니까 체크해놓고 이달 초에 100만 원짜리 컴퓨터를 구입하였는데 40만 원은 구입하면서 지불을 했대요. 60만 원 남았죠. 그 남은 60만 원을 12개월 할부로 이달 말부터 갚아 나가겠대요. 원리율 2% 1개월마다 당연히 복리로 계산할 거고 그렇다면 매달 지불해야 할 카드값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래요. 선생님이 즐겨 쓰는 방법으로 도표 만들었고 월 이달 초니까 몇 월인지 모르겠지만 간편하게 그냥 1월부터 할게요. 그럼 나는 지금 쉽게 말해서 1월 초에 저 컴퓨터 가게 주인에게 지금 60만 원을 빚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갚아야 할 금액은 순수하게 60만 원이 아니에요. 컴퓨터 가게 주인도 나에게 할부를 해줬다는 거는 그것만큼의 이익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익을 어떻게 얻을 거냐면 이 컴퓨터 가게 주인이 60만 원을 받아서 만약에 은행에 넣어놨다면 월 이율 2% 1개월마다 복리로 계산했을 때 지금 내가 이 카드 지불 완료 시점이 언제죠? 이번 달 말부터 즉 1월 말부터 12개월 할부니까 12월 말에 끝나겠죠. 즉, 이 컴퓨터 가게 주인이 60만 원을 은행에 넣어놨다면 12월 말에 얼마만큼 불어나 있을까? 이 금액을 내가 갚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저 60만 원의 미래의 현금의 가치라고 해서 현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복리니까 1월 초에 60만 원이 한 달이 지나면 2월 초에는 6 곱하기 10의 5제곱 곱하기 1.02 월 이율 2%니까 여기 맨 밑에 보니까 1.02에 12제곱 1.02 보이죠? 이 값이에요. 또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럼 3월 초에는 이제 이자가 한 번 더 붙어서 1.02에 제곱 되겠죠. 이제 쭉 가서 12월까지 갈게요. 지금 초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12월 초에는 6 곱하기 10의 5제곱 곱하기 1.02의 몇 제곱일 거냐면 2월 초에 지금 1제곱이죠. 3월 초에 2제곱이죠. 그러면 12월 초에는 한 달 빠진 월보다 하나 적은 11제곱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는 12월 말까지 계산해야 되니까 비록 같은 달 12월이긴 하지만 12월 초, 12월 1일과 12월 말, 12월 31일 날짜상으로는 한 달 텀이 있어서 한 달 개념이 적용돼가지고 이자가 한 번 더 붙어야 된다. 그래서 1.02에 12제곱 되겠죠. 얘가 지금 쉽게 말하면
저 1월 초에 빚진 60만 원에 12월 말에 현금의 가치 현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금액을 갚아 나가면 돼요. 그러면 간편하게 그럼 나 이 금액 갚으면 되니까 12개월 할부해서 나누기 12 한 금액을 매달 갚아 나가면 되겠다. 그러면 또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1월 말에 내가 A 카드 값 갚을 거예요. 2월 말에도 카드 값 A 갚을 거고 3월 말에도 카드 값 A 갚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2월 말에도 카드 값 A를 갚을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갚아야 할 이 금액은 현금의 가치를 따져서 이자가 붙은 이 금액을 생각해 놓고 내가 갚아 나가는 이 카드 값도 이 카드 값은 현금의 가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얘만 하면 나만 전적으로 손해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내가 갚아 나가는 이 카드 값도 현금의 가치를 따진다 이거죠. 전부 다. 그래서 그래야 서로 같은 조건에서 내가 카드 값을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말에 A가 복리로 계산하면 2월 말에 A 곱하기 1.02가 돼 있을 거고 3월 말에는 A 곱하기 1.02에 제곱돼 있을 거예요. 이제 말 기준이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말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A 곱하기 1.02에 잘 보면 2월 말에 1제곱이었고 3월 말에 2제곱이죠. 그러면 12월 말에는 또 얘보다 달수보다 하나 빠진 11제곱 되겠네요. 2월 말에 지금 1월 말에 갚은 A 값의 현금의 가치가 이만큼 된다 이거죠. 2월 말에 갚은 카드값 A도 쭉 현금의 가치를 불어나서 얼마가 될 거냐면 위에 거보다 한 달 이자가 덜 붙어야 되니까 10제곱 될 거고 3월 말에 갚은 카드값도 얘보다 이자가 한 번 덜 붙으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12월 말에 갚은 카드값은 갚자마자 끝이잖아요. 얘는 현금의 가치가 그냥 본인 스스로 오겠네요. 그래서 내가 매달 말에 갚아 나갔던 그 카드 값들의 현금의 가치들이 이렇게 바뀌니까 결국엔 얘네들의 합이 내가 갚아야 할 저 60만 원의 현금의 가치인 얘하고 똑같아지도록 매달 A를 갚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상환의 원리입니다. 네, 선생님이 처음에 원리합계를 공부할 때 어떤 멘트를 했었냐면 적금과 상환과 연금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 적금이라고 했죠. 얘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갚아야 할 이 금액의 현금의 가치를 봤을 때 이 금액을 갚기 위해서 매달 말에 꼬박꼬박 적금을 넣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적금을 다 모아서 12월 말에 얘 주면 되겠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선생님 학생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난 현금의 가치 개념으로 할란다 해도 되고 난 차라리 적금을 모은 걸로 생각을 할란다. 얘는 지금 말에 넣고 말에 받은 적금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제일 첫 번째가 A인 거예요. 그리고 쟤는 초에 시작을 해서 말에 끝난 거니까 여긴 12제곱, 여기 11제곱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 하늘색 내가 갚아 나간 카드 값들의 현금의 가치의 합은 첫 번째 항이 A고 공비 1.02이고 항 소금 안 넣는다 그랬어요. 12개입니다. 이거 11개 아니에요. 12개예요. 그래서 저 합은 R 1.02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 A에 공비 R 1.02에 항의 개수 12제곱 마이너스 1 이 값이 누가 되도록 6 곱하기 10의 5제곱 곱하기 1.02에 12의 제곱이 되도록 이 A 값을 결정해라. 꼭 이렇게 할 필요 없지만 이제 계산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분모 어떻게 되죠? 0.02분의 위에 분자는 A 곱하기 1.02에 12제곱이 1.24래요. 1.24 빼기 1은 0.24 그거랑 6 곱하기 10의 5제곱 곱하기 또 마찬가지로 1.24 되겠죠. 분모 분자에 소수점 2개씩 있으니까 귀찮아서 얘 둘 보내고 얘 둘 보낸다. 분모 분자에 100 곱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분모에 2 남고 분자에 24 남아서 약분시키면 이제 12만 남았어요. 그래서 좌변은 A 곱하기 12 남고 그럼 우변은 여기 또 소수점 있으니까 얘 둘 보내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10의 5제곱에서 100 줘버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 둘 물러나고 100 줬으니까 즉 10의 제곱 줬으니까 10의 세제곱만 남을 거다. 그래서 6 곱하기 10의 세제곱 곱하기 124 되겠죠. 그러면 여기 6
12 약분시키면 2 남을 거고 또 여기 124를 2로 약분시키면 얼마 나와요? 이제 62 남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 A는 여기 62에 10의 세제곱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62,000원이 된다. 그러면 지금 매달 내가 꼬박꼬박 62,000원씩 갚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무이자 할부로 했다면 6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5만 원이죠. 매달 5만 원만 갚으면 됐을 것을 저 조건으로 12개월 할부를 하니까 매달 6만 2천 원, 즉 한 달에 12,000원씩 더 냈죠. 그럼 그거를 1년으로 12로 곱하면 14만 4천 원이네요. 결론은 원래 저 컴퓨터가 100만 원짜리였지만 나는 결론은 114만 4천 원을 주고 산 게 된 거죠. 약간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 너무 고액이면 할부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무이자 할부가 아닌 이상 할부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수학 특히 이 원리 합계를 잘했던 학생들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아마 무이자 할부가 아닌 그냥 할부 함부로 안 할 거예요. 정말 필요할 때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상환은 이러한 원리다. 내가 갚아야 할 금액의 현가와 내가 갚아 나가는 그 카드 값들의 현가들의 합이 같아지도록, 다시 말하면 적금을 넣어서 얘랑 같아지도록 적금을 넣는다고 생각을 해도 된다. 마지막으로 연금 보겠습니다. 올해부터 매년 말에, 이제 매년 1년마다네요. 매년 말 300만 원씩 20년간 받는 연금을 올해 초에 한꺼번에 받으려고 한다. 연이율 2% 1년마다의 복리로 계산할 때 올해 초에 한꺼번에 받아야 할 금액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표를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이 연도를 이렇게 써놔봤습니다.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편하게 그냥 2001년부터 할게요. 그럼 20년간 받아야 되니까 제일 마지막 연도는 2020년이 되겠네요. 그러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연금은 정확하게 상환과 반대 개념입니다. 어떤 게 반대 개념이냐면 방금 전에 이 상환을 보면 지금 내가 갚아야 할 이 금액 알려주고 쭉 찾았죠. 그래서 이 금액 찾아낸 다음에 얘네들을 알아내는 게 상환이었잖아요. 그런데 연금은 반대예요. 연금은 뭐냐면 내가 받아야 할 이 연금들을 가지고 모은 이 금액만큼에 해당하는 그 현금의 가치가 되도록 지금 이거 주세요. 그게 연금 문제예요. 즉 상환은 이거 알려주고 요것들을 찾아내란 문제였다면 연금은 이거를 알려주고 이거 찾아내란 문제가 연금입니다. 이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상환을 했다면 연금 쉽게 할 수 있어요. 봐볼게요. 마찬가지. 이제 연금. 매년 말에 300만 원씩 받겠대요. 그러면 2001년 말에 300만 원. 3 곱하기 10의 6제곱 받았다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 지금 20년간 받아야 될 연금이니까 얘의 현금의 가치. 2001년에 요놈의 현금의 가치를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2020년 말까지 생각했을 때 그러면 말 기준으로 복리니까 2002년 말 1년이 지나면 요렇게 될 거고 또 2003년 말이 되면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말 다이렉트로 가면 2020년 말에는 3 곱하기 10의 6제곱 곱하기 1.02에 2001년에 없었고 2002년에 1제곱, 2003년 말에 제곱이니까 2020년 말에는 19제곱 됐겠죠. 마찬가지로 2002년 말에 또 300만 원을 받았다면 연금으로 얘의 현금의 가치는 쭉 가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위에 거보다 이자가 한 번 덜 붙은 이거겠죠. 그래서 이제 쭉 갈 거예요. 쭉 가면 제일 마지막 2020년 말에도 받겠죠. 300만 원 받을 거예요. 근데 2020년 말은 받자마자 끝이니까 현금의 가치가 이걸 끝이겠죠. 그래서 내가 매년 말에 300만 원씩 연금들을 받았다면 그것에 2020년 말 완료 시점에서의 현금의 가치들이 이만큼 됐어요. 그래서 이 금액들의 합하고 똑같아지는 그 현금의 가치를 찾아서 그것만큼 지금 나한테 주세요. 그 문제다 이거죠. 상환과 반대라는 개념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01년 초에 내가 지금 받고 싶은 금액을 A라고 한다면 A. 초니까 이번에는 지금 초에 받았잖아요. 초 말 조심하라고 했어요.
한 1년 지났어요. 그럼 2002년 초에는 당연히 A 곱하기 1.02가 되어 있을 거고 또 한 번 1년 지나면 2003년 말에는 A 곱하기 1.02에 제곱되어 있겠네요. 그래서 그게 쭉 가서 지금 초가 기준이니까 2002년 초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2002년 초에는 당연히 A 곱하기 1.02에 지금 2002년 초에 1제곱이었고 2003년 초에 제곱이었으니까 2020년 초에는 19제곱일 거고 2020년 초와 말 비록 같은 연도이긴 하지만 1월 1일과 12월 31일 날짜상으로는 1년 텀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어서 이자가 한 번 더 붙어야 된다. 그래서 1.02에 20제곱 이 내가 지금 올해 초에 2001년 초에 받을 그 A의 현금의 가치가 2020년 말에 이만큼이니까 얘랑 같아지도록 지금 나에게 A를 주세요. 그런 문제인 거예요. 알겠죠, 이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적금으로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내가 2001년 말부터 300만 원을 꼬박꼬박 적금으로 넣었다면 매년 말마다 말에 넣어서 말에 받은 적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만큼 모았을 거예요. 만약에 적금을 했다면 그래서 그 적금은 모아진 금액하고 똑같은 현금의 가치가 되도록 저 A 값을 나에게 줘라. 지금 그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얘도 적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얘도 원래 기본 원리는 현금의 가치, 현가인 거니까 이제 계산만 하겠습니다. 이 금액이랑 얘랑 같아지도록 해야 된대요. 그래서 A가 주인공이라서 A부터 쓸게요. 공간이 없이 여기다 쓸까요? A 곱하기 1.02의 20제곱이랑 그럼 얘는 누구죠? 첫 번째 항이 3 곱하기 10의 6제곱이고 공비 1.02이면서 항 20개죠. 20개. 19개 아니에요. 20개를 더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R 1.02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이 지금 3 곱하기 10의 6제곱 그리고 R 1.02에 20제곱 마이너스 1. 이 금액과 이 금액이 같아지도록 지금 계산해라. 그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A 곱하기 1.02의 20제곱은 1.5로 계산하라고 했어요. 1.5는 얘 분모 0.02죠. 0.02. 분자 보니까 3 곱하기 10의 6제곱 곱하기 얘 1.5니까 그렇다면 0.5 되겠네요. 0.5. 그러면 얘 두 칸 누르고 얘도 그럼 두 칸 누르면 얘 50 되겠죠. 여기 근데 1.5 좀 불편해요. 그래서 양변에 10을 한 번 더 곱하면 얘 물러가고 10 한 번 더 곱했으니까 6제곱 아닌 7제곱 되겠죠.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A 곱하기 15는 1.5가 15로 바뀌었고 그럼 여기 분모 2 있고 분자에는 3 곱하기 10의 7제곱 있고 그 다음에 50 있는 거예요. 여기 위에 점점점 좀 헷갈리네요. 지우고 그러면 이제 계산만 하겠다. 여기 지금 보니까 3, 15 약분시키니까 5만 남겠죠. 여기 또 5랑 여기 50 약분시키면 10 남을 거예요. 그럼 또 여기 2랑 여기 10 약분시키면 5 남겠죠. 그럼 A는 5 곱하기 10의 7제곱 결론은 얼마다? 여기에 쓸까요? A는 5 곱하기 10의 7제곱이니까 5하고 0을 7개 더 붙여준 5천만 원 되겠네요. 즉 나는 지금 이 현금의 가치만큼에 되도록 올해 초에 2001년 초에 5천만 원 받으면 된다. 실제로 만약에 300만 원씩 20년 동안 꼬박꼬박 20번 받았으면 6천만 원 받겠죠. 물론 현금의 가치 따지지 말고 실제 받은 금액은 300만 원이니까 현금의 가치가 아닌 내 실제 수령액은 300만 원을 20번 받으니까 6천만 원일 건데 1천만 원 손해 보고서라도 지금 내가 목돈 필요하니까 5천만 원 주세요. 지금 그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지만 연금과 상환은 정확하게 반대다. 상환은 얘 알려주고 이거 찾으라는 문제였다면 연금은 얘 알려주고 이거 찾으라는 문제다. 이해되죠?